저희 오늘 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아까 유리수가 이제 조밀분 집합이다 뭐 그 상황을 확인할 때 제가 뭐 XY가 두 개 주어질 때마다 이제 그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제가 일반적인 위상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기저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만난다. 뭐 이 상황을 확인하는 게 이제 조밀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좀 참고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좀 적어보면 이제 뭐 양수 입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0하고 입실론 사이에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니은번의 적은 명제는 이제 뭐 실수 전반적으로 이제 조밀하게 많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여기 디귿번의 적은 명제는 0 주변에서 조밀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라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같은 표현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리을번의 적은 명제는 이제 n분의 1하고 0 사이에 있는 애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디귿번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얘도 이제 0 주변에서 조밀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 니은 얘기하고 디귿 리을 얘기는 완전히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니은하고 디귿 얘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선 같은 얘기가 아니다. 뭐 전체적으로 조밀하면 연근체에서 조밀한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연근체에서 조밀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밀한 건 모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동치 얘기는 아닌데, 여기 그러니까 적당한 정수 MN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집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디귿에서 니은 쪽으로도 성립한다. 예.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리을부터 기억까지도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특별히 이 집합은 조밀하다를 밝히는 거하고 리을을 밝히는 게 똑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집합에 대해서 조밀한 걸 밝힐 때 리을을 밝히는 방법으로 조밀하는 걸 밝혀도 된다. 예. 그 중에서 이제 R자리에다가 제가 2파이라는 무리수를 적었는데, 여기 2파이라는 무리수를 R자리에 적은 요 집합도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제 동치고, 요 집합이 리을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서 리을을 확인하면 조밀하다라는 거를 확인한 게 된다.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요 니은을 확인하는 게 저희가 이제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을 두 실수가 주어질 때마다 그 안에 유리수를 찾아내면 이제 유리수가 조밀하다라는 거를 증명한 게 된다. 예. 그다음에 제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있었는데,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둘 다 연속이고, 뭐 기출문제 등호가 없었는데 잠깐 등호가 없는 걸로 하면 이제 0보다 큰 쥐고, 뭐 둘 다 이제 연속함수였으면 여기 곱한 함수의 적분하고 이 쥐의 적분에 FC를 곱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적당한 C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상황에서는 G 자리에 X의 N제곱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영일 구간에서 이제 xn제곱 물론 연속함수이면서 0보다 큰 조건도 이제 만족을 하고 있고, 사실 등호가 있든 없든은 관계없어요. 어차피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어떤 연속함수 g가 있다면 이 등호를 만족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물론 f도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을 이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값을 여기다가 쓰면 그 등호가 성립하는 애가 존재하는 거고,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n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뭐 c가 존재한다. 아까 식으로는 n 더하기를 이쪽에 곱한 식으로 써져 있었지만 어차피 똑같은 등호고, 이제 0보다 크나 같은 연속 조건을 갖고 있는 g에 대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c가 이제 존재한다. 이걸 적분의 평가 정리라고 부른다. 예. 그리고 이따가 저희 문제에서 나올 거라서 얘기 드렸지만 여기 뭐 등호가 있어도 관계없고, 얘가 적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바뀌면 약간 뭐 표현만 바뀌면 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평등 수렴하고 뭐 모든 n에 대해서 fn도 연속이면 극한함수도 연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얘는 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안 되면 아까 이제 문제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제 각각 n에 대한 연속 얘기가 만족하는데 극한함수가 연속이 안 된다면 평등 수렴이 아니다. 그리고 뭐 다 fn도 연속이고 f도 연속이었다면 이제 평등 수렴하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 연속이고 다 연속이고 근함수가 불연속이면 물론 평등 수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다 연속이면 평등 수렴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테일러 정리를 적용해서 평등 수렴하는 게 맞다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평등 수렴하느냐 여부하고 나머지가 0으로 평등 수렴하느냐 여부는 이제 같은 얘기고,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적용해서 이걸 확인해라 라는 문제는 테일러 정리를 적용해서 얘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이제 아까 그 문제 상황의 정의역이 0일이고 이제 함수가 로그 함수였는데, 얘를 계속 미분하다 보면 이제 규칙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계속 미분을 하다 보면 이제 규칙이 나오는데, 여기 부호가 이제 양음이 번갈아 가는 조건이 좀 나오고, 여기 팩토리얼이 나오고, 여기 이제 자연수가 나오는데, 저기 미분한 횟수하고 여기 자연수가 똑같이 나오고, 여기 이제 미분 횟수보다 하나 적은 숫자의 팩토리얼이 나오고, 여기 양음이 번갈아 가면서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홀수번 미분했을 때가 플러스 부호가 나오는 형태여서, 그 홀수 k가 들어갔을 때 얘가 짝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면 이제 양음의 부호도 맞춰진 거고, 이런 형태가 이제 미분해 보면 규칙이 나오고, 이게 나왔던 얘기는 이제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테일러 정리해서 나머지 표현을 쓸 때 그래서 뭐 n 더하기 한번 미분한 표현하고 이 팩토리얼 표현이 들어가기 어떤 tx가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tx가 존재해서 이런 표현으로 나머지 표현을 쓸 수 있다. 그 테일러 정리를 적용하면 뭐 이거의 절대값을 아까 뭐 n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상황으로 부등식 처리를 아까 했었고, 그래서 테일러 정리를 적용해 보면 뭔가 부등식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x에 의존하지 않게끔 0에 가기 때문에 이 나머지 쪽도 x에 의존하지 않게 0에 가는 얘기를 확인하게 된 거고,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얘를 확인한 게 된다. 이렇게.
약간 이제 적분 문제 하나 중에 이제 표현을 바꿔서 해결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제 XY 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던 영역을 그러니까 UV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결할 때 이제 그 UV 평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영역으로 좀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영역을 다 바꿔서 해결할 때 야코비안의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x를 UV 표현으로 두고 y도 UV 표현으로 두고 각각을 이제 UV로 편미분을 해서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으로 이제 야코비안 행렬식을 쓰면 되는데, 지금은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복잡한 계산이 사실 없고, 혹시나 XY가 이제 1차식이 아니면은 이렇게 XY를 UV로 바꿀 때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여지가 있고, 그럼 편미분을 할 때도 식이 조금 더 복잡할 여지가 있으니까, 아까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하고 이쪽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계산한 거에 대한 행렬식 값을 역수 취한 거랑 이거랑 같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산으로 조금 더 편하다면 이 계산을 해서 행렬식의 역수 값을 취한 게 원래 원하는 값이 된다. 예. 그래서 이걸 구해도 되고 이걸 구해도 된다. 예. 그다음에 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들이 있는데,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존재하느냐. 뭐 존재한다. 뭐 유리수하고 무리수에서 값이 다른 쪽으로 정의가 되면 이제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존재하고, 특정한 한 점에서만 딱 연속인 함수가 존재하느냐, 그것도 존재한다. 결국 이런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서 근방을 어떻게 잡아도 근방에서는 이제 불연속점이 계속 있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함수 이런 함수 다 존재한다.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제 수렴 여부에 대한 관계가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동치 개념이 아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제 명제가 성립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 그럼 물론 이제 0에 수렴하느냐 여부는 동치다. 그리고 또 무한급수가 이제 절대 수렴하느냐하고 그냥 무한급수가 수렴하느냐 여부도 한쪽으로 성립한다. 절대 수렴하면 물론 급수도 수렴한다. 그 다음에 얘가 뭐 0이 아닌 값으로 만약에 수렴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4로 수렴한다면 여기 n자리에다가 2n을 쓰게 되면 걔는 4에 가까운 데 있고, n자리에다가 홀수를 쓰게 되면 걔는 마이너스 4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의 상극한과 하극한이 다른 값이 나오니까 발산한다.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면 이거의 상극한과 하극한이 다른 부호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발산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0으로 가는 상황이었으면 이거하고 이거의 뺀 거의 절대값도 그냥 절대값 an이고, 뭐 이걸 뺀 거의 절대값도 그냥 절대값 an이니까 이거에 뺀 거랑 이거 뺀 거는 당연히 같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동치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느냐의 상황은 당연히 동치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면 얘가 발산하는 얘기도 당연히 맞다. 뭐 반대로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다면, 얘가 만약에 4로 수렴을 했다면 역시 얘에 대해서 짝수번째하고 홀수번째 가는 값이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산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출문제 보기에 있던 질문인데, 뭐 당연히 발산하고 뭐 0으로 가는 여부는 자연스럽게 동치고, 또 뭐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갔다면 또 얘는 또 당연히 발산한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봤던 것 중에 이제 요 부분 수열 세 개가 이제 수렴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같은 값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없더라도 이 세 개가 같은 값으로 가게 되고 그 중에 얘네 두 개가 같은 값으로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는 상황이 된다. 그 흐름을 보면 얘하고 얘가 뭐 똑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얘하고 얘가 똑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면 결국 이 세 개가 같은 값으로 가는 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세 개의 수열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또 이런 논리를 풀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적분한 다음에 극한구하는 거랑 극한구한 다음에 적분한 거에 대해서 저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하느냐 이게 평등 수렴하면 이제 성립을 하고 혹은 유계 수렴 정리가 만족을 해도 사실 얘도 그렇고 이제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서 혹시 얘가 되면 이게 성립하고 혹은 얘가 돼도 얘가 성립을 하는 거고 둘 다 안 되면 이게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다. 둘 다 안 돼도 이게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되면 이게 되는 충분 조건 얘기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유계수렴 정리에 나와 있던 보기를 좀 보자면 얘가 n에 관계없이 다 적분이 가능하냐 뭐 당연히 얘가 n에 관계없이 적분이 가능하고 이거의 극한함수도 적분이 가능하냐 이 극한함수 구하면 불연속점 하나 갖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적분이 가능한 게 맞고 그래서 fn의 적분 가능 얘기하고 f의 적분 가능 얘기하고 n하고 x에 관계없이 어떤 숫자하고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은 n에 뭐가 들어가든 x에 뭐가 들어가든 1하고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이런 숫자하고 이제 부등식 성립하는 그 조건 3개까지 다 만족을 하면 이 등호를 만족한다. 이거를 유계수렴 정리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무리수 지수 표현에 대한 정의를 상한을 갖고 이제 정의했던 부분이 아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어져 있는 실수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를 다 집합으로 만들고 그거의 상한을 구해낸 값을 저 실수 표현, 뭐 무리수 지수 표현에 대한 정의다라고 이제 뒀을 때 아까 이제 XY 대신에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쓴 것 뿐이고 어쨌든 이 지수 법칙에 대한 등호를 좀 확인을 해라. 아까 이제 이 문제를 아까 해결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밑은 1보다 큰 A고 X하고 Y는 이제 실수인데 저 등호 관계를 확인을 할 때 그냥 아까 썼던 얘기를 잠깐 써볼게요. 일단 여기 루트 2보다 더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상한 구한 거, 뭐 파이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상한 구한 거, 이게 바로 3의 루트 2승의 정의고 이게 3의 파이승의 정의고 그래서 일단 정의 상황은 그대로 당연히 등호고 그 다음에 여기 상한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곱을 시키는 계산하고 집합의 원소들을 먼저 곱해서 모은 다음에 그런 집합의 상한을 구한 거하고 이게 등호냐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아니고
이게 양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에서는 등호가 맞다. 예. 지금은 양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는 실제로 등호다. 예. 그 다음에 뭐 각각이 작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더한 것끼리도 작으냐,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 성립하느냐, 성립한다. 예.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 집합이 밑에 게 크고, 집합이 크면 클수록 상하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각각이 유리수라면 더한 거가 유리수이냐, 이것도 내려가는 쪽이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방향이 성립을 하고, 그럼 밑에 있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고, 역시 큰 집합일수록 상한이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실수값보다 이제 더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실제로 얘는 이거랑 같고, 그래서 이제 요 실수값보다 더 작은 유리수에 대해서 뭐 다 이 계산시킨 집합에 대한 상한, 이게 바로 3의 이거승의 정의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 등호를 확인하겠다라는 상황을 부등식 두 개로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등식은 이런 방향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 곱한 집합의 등호 관계들을 쓰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런 등호가 이제 양수집합이 있다는 조건이 있는 지금 문제에서는 쓰는 게 뭐 맞고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등호는 아니다. 예. 뭐 이 정도 집합으로 아마 저하변을 확인해 보시면 뭐 달라지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로. 그래서 하나 양수, 하나 음수가 있는 집합을 가져가서 뭐 왼쪽 확인하고 오른쪽 확인해 보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써도 되는 등호다. 예. 그 다음에 반대부 등호를 확인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확인했던 부등호에 대한 반대쪽 부등호를 확인하려고 할 때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등식이 확인이 되려면 얘는 최소 상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상계에 달하는 것을 밝히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예. 아까 이제 집합의 이름 쓰면 얘가 이제 x란 집합의 최소 상계고, x란 집합을 쓰자면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파이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이 집합을 만들면 이 집합의 최소 상계를 얘라고 정의를 한 거고, 그리고 얘가 x란 집합의 최소 상계니까 얘가 그 x란 집합의 상계의 달을 밝히는 게 결국은 이 집합에 대해서 얘가 상계 역할을 하는 거다를 밝히면 이 부등식을 밝히는 게 된다. 또 결국 밝혀야 되면 여기에서 원소 뽑고 얘랑 크기 비교를 해서 상계가 맞다는 걸 밝혀야 되니까 여기에서 원소를 뽑아야 되고, 그럼 이 조건제시법을 만족하도록 뽑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일반적으로 하나 꺼내야 되니까 이 조건제시법에 있는 그런 조건들에 맞게끔 원소를 뽑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에 맞게끔 원소를 하나 뽑았다라는 얘기가 x에 있는 원소를 일반적으로 하나 뽑은 거고, 상계인 걸 결국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크다는 걸 보이는 게, 결국은 이쪽 부등식을 결국 보여야 된다라는 상황은 이런 조건에 있는 t를 줄 때마다
이런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를 보이면 이 부등식을 결국 정의대로 보이게 된다. 예. 그래서 시작을 당연히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문제 상황에서 이제 가번을 확인하고 나번을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나번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으로 주어지는 애들이 오면 그러니까 t하고 x 더하기 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부등식 3개를 다 만족하는 어떤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게 아까 나번에 있던 명제고 각각 길이는 작고 그래서 각각 그 실수 xy보다는 이 각각이 작고 더한 거는 이 t보다는 큰 이게 나번 명제였다. 그래서 뭐 두 실수값을 더한 것보다 더 작은 유리수가 주어질 때마다 이 3개를 다 만족하는 유리수도 존재한다. 이게 나번 명제고 이 상황을 다 만족하게끔 두고 시작을 하면 얘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3의 t승에 대해서 확인할 때 t하고 r 더하기 s에 대해서 이제 r 더하기 s가 크니까 그리고 밑이 약간 이제 1보다 크니까 이쪽이 당연히 크고 그 다음에 유리수 RS에 대해서 이 등호 관계를 쓸 수 있고 여기 3의 R승하고 3의 루트 2승은 얘는 원소고 얘는 상계고 당연히 얘네 둘은 당연히 상계 쪽이 크고 얘도 원소고 얘도 상계고 그래서 원소끼리 곱한 거랑 상계끼리 곱한 거랑 상계끼리 곱한 게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은 뭐 상계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최소 상계하고 부등식 최소 상계가 작다. 이제 아까 이제 사실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뭐 마이너스는 관계 없고 이제 뭐 C는 이런 원이고 그 C 안의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D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얘가 4라는 거는 C 선상에서 4라는 거고 D 전체에서 4라고 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전혀 엉뚱한 답을 낸다. 저희 55번 볼게요. 수열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문제고 이제 로그를 취하고 나서 수렴성을 확인할 때하고 이제 원래 수열의 수렴성을 확인할 때하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미리 해보면 순서대로 볼게요. 뭐 xn이 4로 수렴하면 이 xn 제곱도 수렴하는 상황이 맞느냐 연속함수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수함수가 4지점에서 연속이 맞느냐 뭐 당연히 맞고 얘는 이제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4지점에서 연속인 게 맞고 그리고 어떤 함수 f가 4에서 연속이라면 그리고 4로 수열을 수렴하는 xn이었으면 fxn은 f4로 수렴해야 한다.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얘는 당연히 2의 4제곱으로 수렴하는 게 맞다. 연속이니까 기억번 얘기 당연히 맞다. 그러면 니은번 얘기를 보면 수렴 지점을 안 썼는데 이 4를 다른 지점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지느냐 이걸 뭐 마이너스 8로 쓰든 마이너스 7로 쓰든 어차피 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뭐 얘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수렴하는 값을 언급 안 해도 당연히 그 값에서 연속이 되고 뭐 수렴한 얘기 당연히 성립한다. 디귿번 얘기는 뭐 이수열하고 이수열의 관계는 니은번하고 같은 얘기다. 얘가 지수함수 쪽으로 합성 들어가면 얘가 나올 거니까 디귿의 질문하고 니은의 질문은 일치하는 질문이다. 뭐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뭐 수렴하는 값이 어디냐하고 관계없이 그냥 디귿번 얘기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열을 수렴하느냐를 밝히는 문제를 얘를 밝힐 수 있다면 뭐 이쪽으로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면 이걸 밝힌 거가 된다. 예. 뭐 리을번 얘기는 로그 쪽으로 이제 역시 합성 들어가고 있는데 로그 함수가 4지점에서 연속이 맞느냐. 로그 함수는 양수 지점에서 다 연속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면 뭐 수렴하는 수열이 들어갔을 때 수렴하느냐 당연히 맞다. 예. 뭐 fx가 역시 4에서 수렴하면 또 lnx가 4로 수렴했다면 f의 x에는 f4로 수렴하는 건 보장되어 있고, 그럼 얘도 ln4로 수렴하는 게 보장되어 있다. 예. 리을번도 뭐 당연히 맞다. 근데 이 리을번 얘기는 이 지점이 바뀌면 이게 얘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로그는 양수 지점에서 연속이 맞는데 이게 양수 지점이 아니면 연속 얘기를 못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0이 들어가면 얘기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면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xn으로 잡으면 얘가 수렴하는 건 맞는데 로그에 들어가면 발산하기 때문에 이건 보장하지 않는다. 어쨌든 한쪽 방향은 성립하는 게 맞고 양쪽이 다 성립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한쪽이라도 지금 성립하는 상황은 맞는 거고, 얘를 밝힌다면 얘를 밝히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결국 이제 가번 수열이 로그를 취하면 수렴이 쉽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가번 수열에다 로그를 취하면 그냥 1로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가번은 이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원래 수열도 수렴한다. 물론 얘가 1로 수렴했기 때문에 2의 1승으로 수렴한다. 뭐 두 번째 보기는 저기 팩토리얼식이 있고 뭐 비계산을 해서 극한을 취하면 뭐 무리수 2가 나오고 이제 1보다 크고 뭐 발산한다. 그다음 뭐 세 번째 수열은 여기 분모에 이제 n제곱식이 있고 뭐 이항 전개를 저희가 이제 쭉 하면 뭐 n에 관한 1차식, 2차식, 뭐 3차식, n에 관한 차수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분자 쪽에 지금 1차식이 있으니까 뭐 2차식만 나와도 0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여기서 그냥 2차식 하나 정도만 뽑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2차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2차식 할 하나만 꺼내도 이제 뭐 부등식으로 쓸 수 있고, 물론 역수치하면 이제 반대 부등식이 성립을 할 거고, 2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얘가 당연히 0에 가까이 가고, 그럼 당연히 조임 정리해서 얘도 0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어차피 이항전개 안에는 n에 관한 1차식, 2차식, 뭐 3차식 뭐 다 있고, 결국은 더 높은 차수를 적당히 하나 뽑고 시작을 하면 조임 정리를 쓸 수 있고 0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은 물론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함수의 극한으로 봐서 값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수열의 극한의 값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이 값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또 이 값이 있는 거를 확인할 때는 저희가 뭐 로피탈 정리 같은 것도 적용해도 된다. 그래서 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서 이쪽에 값이 확인이 된다면 뭐 얘도 당연히 그 값이 있는 거다. 얘를 이제 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 가서 확인을 해도 뭐 0이 나올 텐데, 이제 수열의 극한도 0이다. 다음 56번은 지금 다벅스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유기폐관에서 이제 F는 미분이 가능하고, 여기 이제 이런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는 뭐 K가 주어지면 뭐 얘를 만족하는 적당한 시간 이제 존재한다. 도함수는 중간값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분한 함수였으면, 그러니까 도함수라면 이제 중합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 부등식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K 쪽으로 대응 관계가 있는 애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좀 볼게요. 얘가 지금 왼쪽 끝점인데 뭐 어떤 함수가 이제 왼쪽 끝점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면, 잠깐 미분계수를 L이라고 해볼게요. 미분계수가 뭐 L이라는 이름이고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은 얘가 오른쪽 극한에 대한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좀 왼쪽 끝점이고 오른쪽으로 적당한 델타 반경을 벌리면 뭐 이 L에서 뭐 2분의 1 반경을 벌리면 뭐 2분의 1과 2분의 3일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저 미분계수의 부호를 뭐 양이다라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적당한 델타 반경을 잡으면 적당한 델타 반경 내에서 뭐 L의 2분의 1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 2분의 1 벌리면 물론 2분의 1하고 2분의 3일 사이에 들어간다. 물론 여기가 지금 0보다 커요. 크니까 뭐 x 빼기 a를 다 곱한 상황도 이제 0보다 당연히 커질 거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우극한이니까 a하고 x는 당연히 x가 큰 데 있고 얘가 당연히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고 여기를 양변에 곱해도 그대로 부등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넘기면 결국은 이제 뭐 우극한에 대해서 정의 상황들을 그대로 펴 나가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또 크니까 얘가 최대값 역할을 할 수는 없다가 되죠. 얘보다 더 큰 애가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에 이제 뭐 미분계수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만 극한이 얘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우극한 쪽으로만 얘기가 될 거고, 오른쪽 델타 반경을 잡으면 여기까지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되고, 어쨌거나 이제 더 큰 애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최대값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가로넣기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뭐 여기 fx하고 kx를 뺀 거의 이름을 잠깐 h다라고 두면 뭐 당연히 연속함수끼리 뺐으니까 h도 당연히 연속함수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유계평에서 연속이니까 뭐 최대값 최소값 얘기도 물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그리고 저기 문제 가정에 있는 부등호가 지금 이런 부등호로 되어 있고, 여기 h를 f 빼기 kx라고 이제 둘 거니까 그럼 이제 h라는 함수 a에서의 미분계수 상황들은 얘네들끼리 빼는 상황이 될 거고, 이 부등호 상황에 주어진 상황을 보면 얘하고 얘 중에 얘가 크다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그리고 또 뭐 h를 b에서 미분계수는 또 얘네 둘이 빼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얘하고 대소관계는 k가 크니까 뭐 빼면 의미되는. 그래서 뭐 h를 이렇게 둔다면 이제 끝점 a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하고 뭐 b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은 문제에서 준 부등호 상황 때문에 그대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미리 작가봤지만 이제 이 왼쪽 끝점에서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되면 h가 최대값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아까 확인을 한 걸 잠깐 적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부호 갖고 이제 다 얻어내는 상황이 가능하다. 그래서 끝점보다 뭔가 더 큰 애가 이제 생겨서 뭔가 최대값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같은 논리로 뭐
B에서의 H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끝점 B에서의 HB도 최대값이 아닌 얘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어차피 H도 최대값이 어딘가에서 나오기는 할 텐데 끝점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끝점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4점 중에서는 최대값이 나와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야 한다. 그런 얘기를 어쨌든 이제 빈칸에 들어갈 부분은 이제 최대값 얘기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뭐 가번에는 뭐 최대값 얘기를 써주면 되고, 예, 뭐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나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뭐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점들을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예. 얘보다 더 큰 애가 있고, 뭐 얘보다 더 큰 애가 있기 때문에 뭐 최대값은 아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적당한 4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상황들이 되고, 그리고 미분계수가 그 지점에서 이제 0이 되고, 등호를 다 만족하는 애까지 이제 찾은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증명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미분계수의 부호 상황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예. 또 이 다복수 정리 상황에 의하면 여기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중갑성질이 없는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f의 계형이 지금 이런 계형이고, 뭐 k를 이 정도에서 당연히 준다면, 당연히 이 값 사이에 적당한 k를 준다면 뭐 정역에서 그 k 쪽으로 대응하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당연히 중갑성질을 갖지 않는 함수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원시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 원시함수의 이름을 뭐 큰 F라고 쓴다면 그 큰 F에 대한 제가 미분이 될 건데, 예, 그럼 얘가 어떤 도함수 표현으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도함수 표현으로 되는 함수는 중갑성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다복수 정리고, 지금 중갑성질을 갖지 않는 함수니까 당연히 모순이다. 예.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이제 중합성질을 갖지 않는 함수라면 원시함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복수 정리 내용에 의하면 중갑성질을 갖지 않는 함수들은 원시함수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다복수 정리 내용에 의하면 이런 함수는 이제 원시함수가 있을 수 없다. 예. 예, 뭐 다음 문제 이제 보기 상황이 역시 맞는가를 묻고 있고, 뭐 첫 번째 보기는 뭐 유리수에 있는 값 A에 대해서 다 1로 대응하고 연속 조건까지 있다면 전체자가 다 1로 가는 상황이 맞느냐라는 얘기고, 예, 그냥 저희가 뭐 그 무리수에서도 이제 가는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뭐 무리수 A를 택하면 유리수만 가지고 저 무리수 쪽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얼마든지 있고, 예, 그래서 뭐 얼마든지 유리수 갖고 무리수 값으로 수렴할 수 있고, 결국은 유리수는 다 1로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연속 얘기도 있으니까 뭐 이 수열의 극한이 이제 함수값으로 당연히 가까이 갈 거여서 무리수 값도 당연히 1로 가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무리수가 주어지든 유리수가 주어지든 어쨌든 저희가 유리수로 무리수로 유리수만 가지고 무리수로 수렴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또 연속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등호 관계도 다 쓸 수 있고 해서 충분히 다 얘기가 된다. 결국은 뭐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리수가 조밀부분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상적인 표현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연속이다라는 상황하고 이제 정역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폐포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폐포에 대한 포함관계하고, 그래서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하고 연속이라는 것도 이제 동치명제고, 지금 문제 상황에서 요집합에는 잠깐 A라고 두면 역시 이제 연속 조건은 이런 포함관계를 쓸 수 있고, 뭐 다 1로 간다고 했고,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 폐집합 상황이니까 다 이렇게 돼서 뭐 전체적으로 다 1로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번 질문은 뭐 요 얘기들을 좀 미리 보면 저희가 연속 함수는 긴밀을 보내면 이제 긴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제 유개패라는 얘기는 결국 긴밀이라는 얘기니까 뭐 정의역에서 긴밀인 A를 연속으로 보내면 역시 긴밀이다. 그래서 긴밀을 보내면 긴밀이 된다. 뭐 연속 함수니까 성립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유개패를 보내면 유개패가 된다. 근데 뭐 유개를 보내서 유개냐 혹은 패를 보내서 패냐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제가 뭐 유개를 보내서 유개냐 제가 뭐 0일 같은 애를 뭐 x분의 1에다 보내면 이제 유개 상황이 당연히 안 나올 거니까 뭐 유개를 보내서 유개냐 뭐 그런 상황이 되진 않을 거고 패를 보내서 패냐 이것도 이제 정근선이 있는 함수들 지수함수 같은 경우들을 데리고 가면 저희가 이제 뭐 지수함수의 개형은 이제 정근선이 있는 형태고 그럼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쫓아가는 패집합을 택하면 그래서 이제 물론 보통 이상이니까 이제 0을 닫아주면 저게 패고 그러면 0보다 왼쪽에 있는 패에 대해서 보내면 보낸 집합이 뭐 0에서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여기 정근선 쪽은 닿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근선 때문에 여기 0하고는 뭐 치역 부분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패집합을 보내서 패집합 상황이 안 되는 게 물론 있다. 물론 이제 유개패가 다 되는 걸 보내면 유개패가 되는 건 뭐 긴밀을 보내서 긴밀이다의 개념이고 유개를 보냈을 때 유개가 안 나올 수 있고 물론 패를 보냈을 때 패가 안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황은 이런데 뭐 나번에 질문을 보면 이제 G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뭐 부분집합 S가 이제 패집합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보낸 게 패냐 요 끝부분만 보자면 패를 연속으로 보내서 패냐라는 질문이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 개념이 아닌데 S라는 애를 보면 이거의 부분집합이고 당연히 이거 자체가 유개이기 때문에 S도 자동으로 유개고 실제로는 유개 얘기가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개패 개념이 다 있는 집합이고 그걸 연속으로 보내면 유개패 개념을 다 갖고 있어서 뭐 성립을 하는 개념이다. 뭐 여기서 유개 개념이 있는 거고 결국 유개패는 긴밀이고 결국은 뭐 긴밀을 보내면 긴밀이고 결국 패의 개념이 나온다. 실제로는 유개까지도 갖고 있다. 이제 위상적인 명제로 이제 접근을 똑같이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고 이제 공역이 T2면 함수가 연속이기만 해도 패사상이다. 패사상은 말 그대로 이제 패집합을 보내면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이면 연속 조건만 있어도 그대로 패사상 얘기를 만족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유개패 구간을 X자리에다가 잡으면 그냥 긴밀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Y는 이제 실수의 보통이상 공간이니까 T2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X가 긴밀인 얘기까지가 있는 상황이면 패사상 얘기를 만족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또 뭐 긴밀 공간 안에 패부분 집합은 또 긴밀이고 제가 T2 공간 안에는 긴밀 집합은 또 패집합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 유개패 구간은 이제 긴밀이고 긴밀 안에 있는 패집합은 또 패집합은 긴밀이 되고 연속이니까 또 보내면 이제 긴밀이 되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이니까 또 패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적혀 있는 흐름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흐름이랑도 마찬가지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